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거 중에 단 하나만 설명하라고 하면 얘를 설명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다르게도 표현해요. 뭐 코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RPD2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씁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요거는 목회자용 방입니다. 교사용 일반용 방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목회자분들만 오셨으니까 여기 오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이제 강의 영상이나 다른 것들 영상 만들었을 때도 올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되어서요. 저희가 갈 길이 바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래목회 전략연구소의 서경훈 목사입니다. 강의는요, 제가 오전에 한 타임 있고 맨 마지막에 한 타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챗GPT 전반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제가 오버뷰를 할 거고요. 이제 오후 시간에 제 파트는 이제 오후 시간에 세 강이 있는데 하나는 신방하고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또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좀 어프로치 해보실 거지만 이차영 목사님 그 다음에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교육 행정 홍보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좀 보고하고 전체 질문을 좀 받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은 여기다 올려주셔도 좋고, 오늘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늘 하시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한 시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원리를 좀 아시면 좋겠다. 원리를 집중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오늘은 프롬프트를 관심을 가지셔서 프롬프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원리를 왜 아는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지금 챗GPT를 저희가 굉장히 빨리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의한 어려웠던 거, 제가 책 2권을 지금 출간 중에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거기 들어가는 내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생기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거의 이제 8월에 되면 2권이 나올 거거든요. 원래 7월에 한 권이 나오려고 했는데 2권을 함께 내려고 한다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용과 목회자용 한 8월 가면 목회자용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빠르면 이게 눈덩이처럼 굴러가잖아요, 뭔가. 그럼 이게 양이 늘어납니다.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늘어나서 내년 가시면 막 이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너무 배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원리에 아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코어를 아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에 이제 최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인공지능 연구가, 인공지능학자 좀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래밍도 연구소에서 이제 미래인지 연구소에서 제가 한 10년, 8년 정확히 한 8년 정도 공부했고요. 거기서 한 3년간 제가 파이썬을 강의를 했어요. 이제 사실 제가 전공은 전산을 했고요, 대학에서. 그리고 나서 신학을, 그러니까 대학원 전산대학원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제가 총신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해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원리구나. 그래서 챗GPT는 이런 건데 챗GPT 사용은 프롬프트라고 해. 그리고 그 프롬프트는 이런 방식으로 쓰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그런데 요걸 통해서 어떤 영역은 이렇게 쓰고 어떤 영역은 쓸 수 없다. 이거를 구분하시는 게 오늘 이제 이 강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전 가입도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전 가입 중에 오늘 아마 요거를 의아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만약 중간중간에 쓰시려면 실습할 시간은 안 될 텐데 혹시 이제 제가 중간에 시연 영상을 한번 들을 거예요. 그걸 따라해 보실 때 쓰실 때 핫스팟을 쓰셔야 돼요. 와이파이에 써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면 챗GPT가 자동으로 커트를 해버려요. 그러면 30분 동안 못 써요. 이것도 이제 실습해보면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각각 개인 IP를 갖고 들어오셔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유료인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요. 무료이신 분들은 커트를 해버려요. 그냥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오니까 그 IP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조금 어두운데. 목회 영역에서 이제 챗GPT 활용, 그 프롬프트죠.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부분을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오버뷰를 하고요. 자세한 거는 항목에 따라 자세한 것은 오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챗GPT 설명을 정 박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날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 11월 31일 날 유료 버전이 오픈했고요. 딱 여기서 2개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쓰게 된 거죠. 1월 31일까지 딱 2개월 걸렸어요. 1억 명 사용자들. 지금 이제 스레드라고 해서 이제 채팅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랑 비슷한 건데요. 그게 이제 한 15일 만인가 1억 명이 됐다고 굉장히 막 설명했는데, 그거는 이미 그 인스타그램이 15억 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들어오는 건 의미가 크지 않고요. 챗GPT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단 2개월 만에, 그러니까 1월 중반 정도에 갔을 때 1억 명이 돌파됐어요. 저도 이제 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써보라 하는데 안 썼었거든요. 3.0 쓰니까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3.5 쓰는데 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벌써 1억 명이 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렇게 크게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있어서 돌파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는 건 앞으로의 어떤 사용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특이점을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딱 3개월 만에 4.0이 나왔죠. 여기서 4.0이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환호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3.5 버전까지는 이게 영어가 모국어라 이 친구가 한글을 쓰면 좀 떨어졌어요. 이해력이. 그래서 전부 좀 이따 설명할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영어로 번역해서 넣고 또는 이제 이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프롬프트 진이라고 해서 제가 한글을 넣으면 영어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개인이 만든 거라 동작을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4.0은 3.5에서 영어 이해하는 것보다 한글을 넣으면 더 잘 이해합니다. 한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는 브라우징 기능이 첨가돼가지고 이제 검색도 같이 묶으려고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아마 MS사하고 최근에 약간 결별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MS사에서 챗GPT만 쓰는 게 아니고 메타에서 개발한 라마2도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여기서 튕겨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약간 중단되어 있는 형태지만 어쨌든 브라우징 기능이 있어서 검색까지 이제 됐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플러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에 7월달이죠. 라마2 버전이 이제 오픈 소스로 프로그램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스 프로그램을 내려가서 돌리면 내 PC에서 3.5 버전을 구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밖으로 안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것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버전이 3.5 버전과 이제 거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핸드폰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칩 회사랑 같이 라마가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마케팅의 돌파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이제 최 박사님 설명도 하셨지만 이 큰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동참했다는 겁니다. 구글은 이미 원저자고요. 이 GPT의 원저자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뒤통수 맞았죠. 이제 GPT 이제 오픈 AI사가 먼저 치고 나간 건데 이거는 구조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가지고도 오픈을 못하는 건 뭐냐면 이 기술을 오픈하면 자기 검색 시장을 잃어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검색을 지금부터는 잘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검색부터 안 해요. 뭔가 모를 게 생기고 어떤 게 있으면 먼저 이제 챗GPT한테 묻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요. 더 좋은 답을 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신 정보는 또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색 시장이 단순 검색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보기보다는 병행해서 나가다가 점점 축소될 거다. 그러면 검색을 안 하면 검색 광고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주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챗GPT가 너무 선풍률을 일으키니까 오픈하기 시작했던 거죠. 7월 19일에는 애플도 내년에는 내겠다라고 도전장을 낸 겁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오픈 AI사에 의해서 협력해서 빈 챗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S사, 구글, 애플, 메타 모두가 다 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들은 이쪽으로 통일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목회자분들은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익숙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빠르신 분들은 벌써 여러 번 써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약간 오늘 강의에 있어서 조금 좀 더 자세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세미나의 목적이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같이 원리와 어떤 부분을 쓰고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적용해도 가능하고 어떻게 적용하면 잘 쓰는지 이 부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챗GPT라는 놈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천장을 뚫은 건데요. 세 가지도 아까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3년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다르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까 트랜스포머라는 걸로 그냥 통일됐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다른 건 안 해요. 왜? 이게 가장 성능이 좋다고 이미 증명이 돼버렸어요. 인공지능은 다음부터 나오는 인공지능은 전부 이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쓰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지금은 채팅을 써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폰은 앱이 나와 있어요. 아이폰은 또 음성 인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옆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읽어서 그냥 입력을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대화로 하겠죠. 요거 한 단계 나가면. 마치 이제 그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를 했듯이 자비스 음성으로 하잖아요. 그런 형태만 바뀔 것이지만 원리는 얘로 통일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느 정도 배우는 것이 삶과 생활을 이제 변화를 가져올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기술적인 이제 천장을 넘었다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어적 천장을 넘어간 겁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어요. 아까 통계적 모델을 얘기했잖아요. 통계적 모델은 뭐냐면 어떤 절차를 해놔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통계에 대한 이 질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질문과 답을. 그래서 어떤 거 이제 물어보면 최근에도 우리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지니아 볼륨 올려준다. 이렇게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지니아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한데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영상을 볼까? 뭐 이런 거 정도만 해주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스케줄 짜자 이런 거 못한단 말이죠. 않는 거. 그런데 챗GPT는 자기가 학습 안 한 것조차도 번호를 해서 그러시냐고 일단 기분이 나쁘시냐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사람처럼 답변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였어요. 제가 이제 전산대학원에 있었을 때
그때 96년도인데요. 인공주행, 저희 이제 연구 프로젝트가 인공주행 자율주행 차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사실은.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때 당시 벌써 제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런 통계적 모델과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갖고, 저 연구실에서 그 정문까지 한 30m 돼요. 사고 안 나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연구하는 게 1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그 10억짜리 프로젝트의 결론이 뭐냐면, 안 된다. 이게 결론, 이게 10억이에요. 안 된다라는 걸 결론하는 게, 왜,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은 더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 회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렇게, 주고받는 응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만 갖고는 이제 이걸 못했던 거죠.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좀 보셔주시고,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배우는 것은 생성형 텍스트 AI입니다. 그러니까 GPT는 T라는 것은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다룬다. 그러니까 그 문장만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얘는 그걸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그림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이제 행정 부분 할 때 그림을 다룰 건데 그 그림은 그림형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요. 그거는 이제 미드전이나 알리 같은 거 요즘 아도부사에서 나오는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 개발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파이어플라이를 나오는데 굉장히 타고납니다. 요런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다만 이제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제약인 건 영어로밖에 안 됩니다. 워낙 영어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영어로만 해야 된다. 그 단점이 있고, 또 이런 게 인공지능은 또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놈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홍보, 비디오로 만들고 싶다. 예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비디오로 와서 찍어봤고요. 감독이 이거를 대본을 주고 이렇게 찍으라고 저보고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홍보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거로 오시라고. 그렇고 이런 스텝을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찍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스크립트만 만들면 자기 거기에 적합한 이미지와 영상을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 교회 홍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브랜딩이라고 해서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2분짜리를 만든 걸 여기 풀어갖고 그냥 스크립트만 넣으면 알아서 자막과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얘ಗೆ 맞는 음악을 하는데 이제 장르별로 되고요. 어조와 톤들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하겠죠. 하나로 통합돼 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떤 이제 일정한 영역에서 한 가지 일만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굉장히 큰 특이점을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과 얘기해서 되니까 얘가 어떤 일들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드디어 시작됐다. 사실은 한 2050년 가야 된다고 학자들은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한 2050년 가면 이게 될 거다. 근데 이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점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지식을 얻는 방식의 변함에 따라 사회적인 방식도 이제 우리가 다른 여러 문화도 변하게 될 건데 이제는 검색에서 프롬프트로 바뀌게 될 것이다. 대화형 질문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이따 다시 정의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지금 요즘 여러분 이제 지식을 검색하면 구글에다가 막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이렇게 잔뜩 나와요. 1번, 2번, 5개씩, 뭐 10개씩 해갖고 3번, 4번. 그 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제가 어떤 거를 다시 인사이트를 해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검색의 방식이에요. 요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주로 사전을 많이 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전에서 뭔가를 찾아서 뭐 주석도 사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제가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다시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뭐 설교를 작성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90년 중반 되니까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제 구글링 하기 시작한 거죠.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에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면 일단 비슷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검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는 이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챗GPT에도 이거를 바래요. 뭔가 검색을 하면 정확하게 뭔가 팩트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생각을 고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왜 계산을 못해? 얘는 계산 알고리즘이 없어요. 사칙 연산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어림짐작은 자기가 학습한 걸 따라서 어림짐작을 해주는데 정확한 계산은 틀려요. 그러나 이제는 플러그인이 들어와서 계산을 잘하는 놈에게 불러서 얘한테 시키고 자기 결과를 나와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계산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알고리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변화왔냐?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페이지가 없이 이 중간 과정들을 챗GPT가 다 읽어보고 중요한 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준다는 거죠. 요거를 문장으로. 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주기 때문에 누가 이걸 검색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다 물어보는 게 낫죠. 시간이.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얻는 방식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방식도. 이렇게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저희가 IT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잖아요. 왜 챗GPT를 제1번 국가로 한국에게 오픈을 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한국어가 굉장히 고리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근에도 속하지 않아요. 어떤 좀 애매하대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같은 언어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감도 변하죠, 어미도 변하죠, 존칭도 있죠, 뭐 소리음도 있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오픈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AI 회사 사장도 여러 번 왔잖아요, 한국에. 그 이유가 이거고요. 아마 구글에서도 제1번 국가로 뭔가를 오픈한 건 저희 한국에서 바드밖에 없을 거예요. 또 우리는 인프라 환경이 되게 구축이 잘 돼 있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정도가 없거든요. 뭐 전 국민이 뭐 다 인터넷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썼는데 여기에 이제 그 네이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흐름을 움직일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7월 21일 날 발표한 겁니다.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화형 검색을 하겠다. 다시 한 말하면 빈챗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검색은 빈챗은 검색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얘를 쓰는 거예요. 주가 검색이에요. 근데 검색 엔진들은 이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빈챗과 챗GPT는 그런 면에 달라요. 챗GPT는 이 인공지능을 이제 챗GPT 같이 쓰는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가장 코어적인 이제 인공지능이죠. 얘가 주고요. 검색은 주가 아닙니다. 다른 부가적 기능. 빈챗은 검색이 주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 챗GPT가 부가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쓸 때 똑같지 않아요. 오늘 조금 이제 사용하시고 보시다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결국 이제 일의 방식도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왜 학습이 변하면 일하는 방식도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생소한 일들을 배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 개념이었죠. 우리는 저 때만 해도 전산을 하면 은퇴할 때까지 전산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미래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대학생은 최소 5번 업을 바꿔야 된대요. 5번. 그 충격을 이제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만큼 빨리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려면 이거를 가능하게 학습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게 챗GPT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학생 분이었나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초등학교는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전문 교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체육 교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반 체육 시간은 당장 이번 주 해야 되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챗GPT를 쓰면 뭔가가 된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체육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대화형이라고 해요. 이런 거 대화형 질문. 그러니까 챗GPT가 잘하는 건 첫 번째 질의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오토 GPT라고 하는 건 에이전트 기능이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너는 이런 걸 잘 해? 그리고 너는 평가해갖고 평가가 잘 될 때까지 해. 이 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뭐 CIA 에이전트처럼 에이전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이제 교사 프로그램을 일정을 만드는 거죠. 근육 강화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뛰기 자기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이것으로부터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반인이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정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그러죠.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이해 이런 것들을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 프로그램까지 짜고 이거를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에서 학습해서 성과를 어디까지 낼 수 있는지를 만들 수 있다. 그 실질적으로 체육 교사 대신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갖고 나가서 학생 그 운동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홀 놓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의 방식도 이제 변화가 된다. 일반인들을 또 어느 정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됐다. 아주 전문적인 일은 안 되겠죠. 당연히 전문적인 훈련이나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쉽게 배울 수 있게 초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려면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지식이 드디어 인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괜찮죠? 뭐라고요? 세상의 지식이 이제 인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아요. 저는 전자를 전공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직업이에요. 전상은. 이 업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업이에요. 이게 스페셜하잖아요. 전상을 전공한 사람만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얘한테 물으면 웬만한 코드를 쉬운 건 짜줘요. 그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를 좀 크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 지가 짜가지고 그냥 바로 짜요. 사지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게 된다는 건 모듈별로만 짜주면 스윙을 합니다. 이제 말로 이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세상에 학습을 많이 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뭔가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물어야 돼요. 세세하게 잘 묻지 않으면 잘 대답 안 해줍니다. 그래서 모호하게 물으면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요. 상세하게 물으면 상세하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럼 오늘 상세하게 묻는 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계를 뛰어넘고 굉장한 변혁의 중심 시대로 들어왔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프롬프트라는 건 이제 여기 입력하는 건데 챗GPT를 처음 쓰시면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공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넣어야 될지 모르는 뭘 넣어야 될지. 뭘 넣어야 될지.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물으면 평이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별거 없네. 자식 잘 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란이 프롬프트인데요. 프롬프트란 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명령어 또는 그거들의 순서 조합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명령어만 할 수도 있지만 이 명령어를 여러 개 조합해서 써도 얘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 배우실 텐데 이게 폼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폼을 따라 보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내라는 거죠. 다시 프롬프트란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프롬프트가 뭐냐? 그리고 이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하려면 어떤 영역에서 이걸 쓸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겠죠. 그걸 오늘 목회자 도메인, 아까 도메인 지식이라고 했죠. 목회자 영역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란 최상의 결과를 위한 명령어나 순서 조합인데 이게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목회자분들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질문을 잘 안 해봤어요. 저희 세대.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이렇게 보여도 두 번째로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강사에서. 제가 제일 어려 보여요. 머리가 꼬매가지고 그러는데 뭐냐면 우리 세대 50대 중반 정도 되면 뭐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토를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MZ세대 목사님들은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 만나면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서로 나눠요.
주일날 와이프가 아파서 오늘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데요. 이게 우리 웃으시잖아요. 근데 얼굴도 하나도 안 펴라고 당연히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거야. 질문을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하라고 그러면 했고, 목회자는 죽어도 주일날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목회자 일들은 위에서 선배가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질문 안 하고 하고, 이거였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질문이 없는데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롬프트는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여주셨는데, 저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개념으로 얘기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전산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짜느냐에 대한 연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기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직업이나 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엔지니어링을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저희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누르면 왜 어떻게 나오고 몇 가지 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영상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걸 잘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프롬프트만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프롬프트만 얘기할 겁니다. 지겹도. 그래서 프롬프트에 집중해서 딱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슈여도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프롬프트를 어디에 쓰면 좋은데 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도메인 지식 도메인 영역이죠. 우리 목회 영역에서 중요한 세 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분류해봤어요. 이건 뭐 어디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쓰고 책을 만들다 보니까 분류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오랜 동안 시간 보내는 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개척 17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코로나 전에 제2의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일찍 은퇴를 했고요. 미래학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은퇴하고 따르게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개척할 때 제가 일주일에 따져보니까 설교를 한 15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당. 그러니까 거의 제 시간 중에 3분의 1은 설교 준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용이 중요한 건 설교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용 체계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370페이지 정도 했는데요, 두 번째 책은. 한 200페이지 가까이 이걸 썼어요. 근데 오해하시지 마시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저는 설교 준비에 있어서 제가 인터뷰한 영상도 있는데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서로 설교를 짜준다 해도 그 주도권을 인공지능에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인공지능,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따가 인공지능 윤리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잘 짜주고 잘해주면 목사가 뭔 필요 있냐, 아바타 놓고 아바타 설교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인 줄 알았다.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안 되고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주도권을 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준비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해봤는데 챗GPT가 제가 보수신학을 했잖아요. 합동층 목사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교사용 책을 하면서 걱정해요. 목사님 책은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게 옳다 그러다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닌데, 일반용 책을 쓰다 보니까 이거 잘못 넣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오도에 가면 어떡하지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써봤는데 굉장히 우수적으로 학습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오픈되어 있는 문서들이 대부분 주일교단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저희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닌데.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많이 하는 건 제자훈련과 신방이에요. 이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대신방 기간하면 계속 신방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챗GPT를 쓰는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효율과 효과성을 느끼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장 극대화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준비를 하다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고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성이 덜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 부교육제 때 주보 만드는 거. 이게 뭐냐. 담임 목사 주보는 뭐 인쇄소에서 하니까 별거 아닌데. 부교육제 때는 내가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글부터 시작해서 짜고 이거 혼자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제 시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줍니다. 굉장히 줄여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챗GPT는 그럼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냐면 하이엔드급 지식산업에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자동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자동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를 붙인다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화는 인공지능 자동화는 뭐가 틀리냐면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 일을 해줘요. 예를 들면 요 문자 붙이는 걸 얘기하면 예전에는 문자 하나만 기억을 갖고 냉장고문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문 30개, 50개, 100개를 얘 하나가 다 해요. 볼트가 다 달라. 심지어 그걸 다 맞게끔 붙여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변호사, 의사, 세무사의 전문 지식이잖아요. 전문 지식이잖아요. 이 전문 지식을 가장 학습을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웬만한 아주 특별한 것들은 이제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야 되지만 일반 지식은 얘한테 물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산업에서 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 산업에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려면 처음 글을 이렇게 앉잖아요. 그래서 앉고 뭘 쓰려고 그러면 이 인터벌 타임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걸려요. 어떤 때는 한 문장도 못 쓰고 한 2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제목 잡으면 끝난 거잖아요, 설교. 이 제목 잡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런데 제목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교 비소가 있어서 야,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설교하려고 제목을 하려고 하는데 좀 아이디어 좀 한 몇 가지 가져와봐. 좋겠죠? 이런 거 당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 쫙 주고 아이디어를 가져왔는데 좀 상세하게 좀 더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야, 뭐 상세한 거 좀 데이터 좀 가져와봐. 이 정도 하면 제가 2-3시간씩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켜놓고 검토해서 쓸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는데 꼭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이거를 길게 한다고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이걸 짧게 한다고 설교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 뭘 했냐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원문 분석하고요. 제가 한 7년 동안 언어연구소에서도 있어가지고 아마 저보다 후배들은 봤을 텐데 제가 조교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언어 분석 해야죠. 당연히 언어 분석 해야죠. 그리고 주석 참고해야 되고 배경 조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15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 하고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솔직히 이제 저와 하나님은 알잖아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양. 목양하다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과 신방 질문들 저보다 더 잘 써줍니다. 좀 기분은 나쁜데 굉장히 잘 써줍니다. 질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 행정과 홍보인데 교회 행정과 홍보에서는 이제 혼자 하면 후속 작업들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후속 작업은 뭐냐면 설교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각 부서별로 또 가능하고요. 이게 설교 후속 작업하면 이걸 가지고 홍보 영상도 만들 수 있잖아요. 또는 설교 내용을 축약해서 전도체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이걸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비서를 쓰면 굉장히 해피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연구소 브랜딩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따 볼 거고요. 뭐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게 한 섹션이 교사용은 3분의 1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강의했던 걸 막 잘라갖고 올리고 있는 건데 좀 영상이 안 좋아갖고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참고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 영역에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이 형태를 따르면 웬만한 지식은 잘 준다는 겁니다. 쉽고 나옵니다. 자, 밥은 먹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거 중에 단 하나만 설명하라고 하면 얘를 설명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다르게도 표현해요. 뭐 코어라고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RPD2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씁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겁니다. RPD는 뭐냐면 롤, 첫 번째는 역할 설정을 해주세요 라는 전문 지식을 다양하게 경계를 넘어서 학문을 얘가 학습하다 보니까 얘는 전문 이렇게 구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얘는 다 문자로 갖고 있겠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특징만 기억해요. 그 특징도 숫자로 돼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얘도 아마 인공지능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숫자로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로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려면 이 특정 영역 지식을 언급해줘야 돼요. 그거를 역할 설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에 가면 이제 치과에 가는 이유는 치과를 전공했잖아요. 그 치과 의사가 있죠. 그러면 치과 의사, 우리가 치과를 가기 전에 뭔가를 묻는다 그러면 너 치과 의사 역할을 좀 해줄래? 하고 물어보면 치과에 대한 지식이 쫙 거기에 딸린 지식이 숫자로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관성 있는 데이터로 숫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만 속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것과 구글 바드에서는 이거를 안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챗GPT에서만 가능한 건데 안 해도 저는 입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상, 기술적인 원리상 역할 설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역할 설정은 하나만 할까요? 두 개를 할까요? 네, 상관없죠. 세 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많아지면 섞인다 지식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태스크에 대한 목적. 내가 뭘 할 건지. 오늘 나는 성경 공부 질문을 작성하려고 해. 이렇게. 또 오늘 나는 매일 묵상을 하려고 해. 그 태스크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을 시키는데 부교육자 왔는데 야, 너 가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든지 말든지 하면 안 되고 야, 너 가서 오늘 요걸 해와. 이렇게. 똑같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똑같이 일을 하는 건데 프롬프트를 잘 못한다는 건 뭐냐면 상세하게 규정들을 우리가 안 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가만 생각해보면 담임 목사님 혼난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머리에 다 있어. 그래서 이런 거 해봐 했는데 내가 해놨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 멘붕이죠. 상세하게 얘기도 안 해주시고 다시 해와. 뭐 이따위로 해.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배워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묵상을 하려고 해 하는데 묵상의 항목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성경 본문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주제 그리고 본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 3개 이렇게 하면 여기 형태에 맞춰서 얘가 작성해 주더라고. 그걸 안 넣으면 대충 지가 아무렇게나 해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을 따라서 이 3개는 어떤 것이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옵션인데요. 물론 디테일한 것도 옵션이에요. 이 2개만 정리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돼요.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3가지까지는 꼭 넣으셔라 이렇게 하고요. RPD는 꼭 넣으셔라. 나머지 거는 이제 대상 지정이죠. 대상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챗GPT는 일반적으로 쓰지만 대상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줘요. 한국어는 조금 트릭이 필요한데 영어로 해주면 훨씬 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러니까 몇 세 나이에게 내가 할 질문이야 하면, 예를 들면 유튜브, 지난번 보니까 제주도에 올라오신 목사님은 아직도 유튜브를 자신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으신가 봐요. 놀랬어요. 근데 유튜브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하거든요. 왜? 개념 없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개념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유튜브 애들한테 개념을 넣으면 얘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에게 하는 것처럼 네가 성경 퀴즈를 작성해줘 하면 얘가 개념을 안 쓰고 그거를 상세히 해줘요. 그러니까 대상을 지정하면 대상에 맞게끔. 아까 이제 이후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신방 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넣으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써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이거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고 오랫동안 관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를 얘는 금방 해준다.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이제 출력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문장 토렌 매너, 출력 글 양식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쓰냐 이거 하나만 예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침 10분 묵상을 위해서 프롬프트를 제가 이제 예로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당신은 전문적인 목사 역할을 해줘. 묵상을 전문적인 목회자 입장에서 써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R이죠. 롤이죠. 그렇죠? 역할. 그리고 목적.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죠? 성경 묵상 이게 요까지가 목적. 그리고 디테일. 그러면 요 묵상은 어떤 거에 들어가야 되냐면 주제가 들어가야 되고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방법이고 주제는 성경 구절과 시작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는데 아까 TO라고 그랬죠. T는 대상이고요. O는 출력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출력 양식을 정하면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게 표예요. 목사님들 다 표 좋아하시죠? 한면에 두으니까 한국인들은 다 그래서 아래 한글을 쓴 거 아니에요? 표를 잘 작성해 주니까 저는 아래 한글의 특이점은 그거밖에 없다. MS 워드는 표가 잘 안 돼. 약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잘 안 쓰는 거예요. 얘는 이제 표로 해달라면 표로 해주고 이렇게 글에 대한 출력에 대한 톤을 결정했어요. 밝은 톤으로 매너는 대화적으로 그러니까 잘 대화하는 투로 대화체로 그리고 공손하고 트렌디하게 작성해줘야 하면 이렇게 작성해줘요. 하루를 묵상하는 것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써줘요. 시편 503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 다윗의 기도 중 하나로 다윗이 적들에게 보호를 구하며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려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기도와 묵상을 더 풍요롭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괜찮죠? 어떠세요? 긍정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시해줘요.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말하자면 이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 충전한 기도로 나를 시작해보자고요. 어색하죠? 한글이 약간 외국인이 쓰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막바로 카피해서 쓰시지 못해요. 약간 어투가 있어요. 4.0은 이게 훨씬 덜합니다. 이거는 이제 written AI라고 해서 4.0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냥 written.wrtn AI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파인 튜닝으로 좀 변해서 이런 프롬프트가 아웃풋 프롬프트가 잘 안 먹어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냥 너가 묵상을 한번 써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묵상을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큰 교회는 이제 그 설교 비서가 있어서 아침 묵상을 5분씩 10분씩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못할까? 나는 못할까? 이제 기능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종합해 볼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챗GPT는 우리 삶의 지식과 일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유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면 교육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는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 가이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독서계. 그래야 이단이 먼저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열을 내면서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내면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뭐라고요?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작성하는 질문이나
질문들의 조합이다.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 쓰면 돼요. RPD2로 역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목적에 대해 기술해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대상을 설정해주면 좋고 아니면 거기 출력에 대한 결과 표로 작성해줘 하면 표로도 작성해줘. 그거는 OCR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